노동자로 인정되어질 요건을 10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한두 개를 트집 잡아서 노동자가 아닌 걸로 판단하는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많은 노동청에서 다 까냈던 것이 법원 가서 노동자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. 예, 안녕하세요.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세윤입니다. 사실 오늘 컨텐츠 방송 내용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좀 하기가 좀 꺼려져서 여지껏 미뤘던 좀 내용이에요. 노동자성, 다른 말로 하면 근로자성. 세간의 정말 뭐 문제라면 뭐 어마어마한 문제고, 사실 이 노동자성 문제, 사용자성 문제,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노동자인가, 이 문제는요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.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사회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법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그 도로공사 그 파견 노동자 사건도 그렇고요. 그것도 사용자가 누군가를 이제 찾는 일이고 노동자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노동자성에 대한 대체적 법리사항도 그렇고 그 해석 지침도 그렇고 이 노동부 태도도 그렇고, 사실 정권을 누가 잡는가, 또 어떤 흐름에서 누가 판결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. 이게 약간 치킨 게임 양상도 있어요. 왜냐 그러면은 이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고 노동자성을 회피를 하고, 사용자는 회피하려고 그러고 노동자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, 올인 게임이거든요 이게 사실.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용에서 뭐 퇴직금 문제라든가 연차 문제라든가 각종 뭐 수당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사항 등의 문제가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모두 다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, 인정받지 못하면 모두가 날아가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. 뭐 우리 뭐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. 사실 뭐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노동자성 뭐 판단 기준 뭐 19개 해서 뭐 판단 지표 뭐 쭉 나오잖아요. 뭐 이건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. 오늘 이제 김노무사 TV에서는 이런 판단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 실전에서 이 노동자성을 가지고 싸우는 방안, 좀 팁을 몇 가지 좀 드리는 거에 좀 집중할까 합니다. 이 판단 지표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. 근로자성이라 쳐야 잘 나옵니다. 대법원 판단 기준 근로자성 이렇게 해서 판단에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. 그 뭐 많이들 이미 찾아보셨을 거예요. 솔직히 요즘 사용자들, 사업주 중에서도 그 노동자 아니게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 뭐 심지어 여러 가지 많이 해요. 뭐 각서도 쓰게 하고, 난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각서도 쓰게 하고, 뭐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고서 뭐 그 세금 문제도 뭐 그렇게 처리를 하고, 막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지만, 뭐 저희는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면서 그걸 깨는 거죠. 뭐 이 팁을 약간 드리면은, 사실 각서를 뭐 몇 개를 쓰건 노동자성이 아니라고 무슨 계약서를 쓰건 그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. 무슨 얘기냐면, 우리 법원은 어쨌든 지금 태도는 노동의 실질을 보겠다는 거예요. 계약의 형식을 본다는 게 아니고, 계약이 뭐 영역이든 도급이든 뭐 어떤 형식의 계약을 맺었든 간에 그 종속 노동의 실질이 있는가를 보겠다, 이것이 이제 판단 기준이다, 이렇게 내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.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. 오늘 뭐 그 얘기까지 조금 포함해서 김노무사 TV는 조금 앞서가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전 전략적인 내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. 그건 제가 장담해요. 왜 이제 노동자성 다툼이 중요한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제가 뭐 간략히 뭐 말씀드렸지만, 뭐 인정되면 다 인정받고, 인정이 안 되면은 정말 사용자로서는 막대한 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. 뭐 대표적인 업종 뭐가 있을까요?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요즘에 제가 제일 황당했던 사용자 주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그 노동자가 아니래요. 그러니까 얘는 도급 사업자라는 거예요. 용역 사업자. 진짜 황당한 얘기죠.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. 우리 사회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쓰고 있는데, 그 편의점주의 사장조차도 그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.
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회에 만연하다는 얘기예요. 예. 뭐 솔직히 이것뿐이니까 제가 아는 직종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. 뭐 마케팅 업종, 마케터, 뭐 디자이너, 또 뭐 있을까요? 뭐 헤어 디자이너 말할 것도 없고, 뭐 PT 트레이너, 뭐 좀 뭐 진짜 뭐 그냥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 이러면 노동자가 아닌 시대가 거의 뭐 그런 시대가 도달한 것 같아요. 뭐 너도 나도 막 그런 주장을 하면서. 예. 일단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노동자성을 문제를 다투실 때는 보통은 이제 퇴직금 또는 뭐 해고 이런 문제로 많이 다투시는데, 그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데가 사실은 노동부입니다. 노동부. 예. 노동청에 가서 이제 나는 노동자가 맞다 인정해 주세요.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. 예. 그럼 노동청에 가는 게 적합하느냐? 예.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요. 예. 제가 말했잖아요.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주제라고요. 예. 노동청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리하기 제가 보기엔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 대한 노동자성 판단,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 능력이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. 솔직히. 예. 그리고 뭐 근로감독관들도 뭐 대놓고 얘기해요. 자기들은 이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. 예.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진짜 들은 얘기예요. 근로감독관한테. 뭐 자신들은 뭐 공무원이고 지친 대로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예, 저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게 사실 노동자성 판단을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되는가의 문제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. 예.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수사 검찰에 올린다고 괜찮을까요?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, 사실. 예. 사실은 이거는 어떤 판단 기구에서 판단하는 게 적합해요. 예. 뭐 노동위원회, 그나마 뭐 노동위원회도 있고 법원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노동법의 지식이 그나마 좀 전문성을 갖춘다는 집단에서 예, 좀 봐야지 이게 판단이 정확할까 말까 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적합합니다. 제가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말씀드리면, 제가 노동자서 사건을 내 사건이라면은 저는 근로감독관한테 웬만하면 가지 않을 거예요. 예. 물론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. 정말 간혹, 예, 간혹입니다. 예. 간혹 열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소 의견까지 해서 위에서 깨지지 않게끔까지 준비를 하는 근로감독관들도 있습니다. 분명 제가 봤어요. 그런 감독관 만났어요. 예. 문제는 이게 열에 하나 둘 될까 말까 이거예요. 기본적으로 그 피의자 조사를 해서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된 내용을 내사 단계에서 진짜 충실하게끔 조사 보고서도 작성이 돼야 되고, 충분히 위에 올라가서 그 기소 송치 의견이 그 살아남게끔 해줘야 돼요. 근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. 저희가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 이런 거 볼 기회가 있는데, 솔직히 보면은 정말 정성 들여서 한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이걸 하기 싫죠.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고 일 많고. 그러니까 어때요? 솔직히 말하면 합의 보는 게 제일 좋고, 그러니까 합의 보세요, 합의 보세요.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고,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. 두 번째로는 불기소하는 게 더 편합니다. 불기소 의견으로 그냥 내사 종결. 예. 내사 종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. 예. 이렇게 한 줄 쓰면 되거든요. 뭐 내사 종결서라고 보고서라고 이렇게 작성되긴 하는데,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어질 요건을 10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한두 개를 트집 잡아서 노동자가 아닌 걸로 판단하는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좀 황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예. 그래서 저라면은 사실 좀 노동부를 좀 이 쟁점이라면 좀 한번 고민은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예. 예를 들어 확신이 가지 않는데 저는 고소를 하지 않겠어요. 왜냐하면은 이것도 중요한 팁입니다. 예. 노동부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 법원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. 예. 그 괜히 고소하셔가지고 검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쨌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어떤 준사법적 효력이 있다고 법원도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
근로감독관이 내사 종결한 거는 또 판결로 뒤집기도 되게 쉬워요.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 아니라고 결정을 내놓은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는 법원에서 정말 많이 뒤집혔어요. 솔직히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. 뭐 제가 진짜 무슨 사건이라 말하기 뭐하지만 그 근로감독관은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본인이 자신이 없대요. 이걸 기소시킬. 자신이 없고 어렵대요. 되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전 되게 좋았어요. 나는 할 자신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딴 데서 좀 해달라. 진짜 이런 말 합니다. 딴 데 가서 딴 데가 이제 뭐예요? 노동작성 따질 수 있는 데가 솔직히 말하면 법원 아니면 노동위원회인데, 적절한 기구는 사실 제가 보기엔 법원이에요. 그 법원에서 이제 따져봤더니 결국 노동자성이 인정이 된다.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뭐 좀 대대적으로 요즘 좀 상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 많은 노동청에서 다 까냈던 것이 법원 가서 노동자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. 내 사건의 중요성, 내가 드릴 수 있는,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대리인을 써야 될 거예요. 이런 종류 사건이 여러분 대리인 없이 조금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. 아무래도 변호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. 공방이 좀 치열하고 쟁점이 좀 여러 개 있고, 그 다음에 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다소 섞여 있긴 합니다. 그러나 뭐 혼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그럼 어떻게 하면 노동자성을 잘 입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주제를 넘어가는데, 무궁무진합니다. 입증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. 종속노동과 도급노동이 아니죠. 도급에 대한 계약에 대한 도급에 대한 거는 이 구분을 좀 명확히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증거 수집하기가 쉽습니다. 자, 도급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. 예를 들어 뭐 내일까지 뭐 아니면 뭐 한 달 내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가지고 오세요. 그러니까 특정한 그 도급 업무가 이미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종속노동에는 어때요? 업무 명령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특정되어 있지도 않아요. 그 다음에 사용 지휘 관계 명령에서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. 근데 도급 계약은 그 계약에 준하는 상황 또는 부수적 상황에 딱 틀이 갖춰져 있어요.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뭐 사용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고 하자고요.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증거 수집하기도 더 쉽습니다. 노동자성에 대한 증거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결국엔 사용 지휘 관계 명령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했느냐 이 관계죠. 자, 기억해 보세요.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만을 주문할 뿐이지 일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서 트집을 잡거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. 하지만 사용 종속 관계는 어때요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 상태를 잘 증거 수집하셔야 됩니다. 뭐 이렇게 하면 추상적이니까 설명드릴게요. 카톡, 이메일, 보고서, 그 다음에 매일마다 실시하는 업무 일지, 회의,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구두로 하는 대화의 녹취,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. 자, 사실은 노동자가 아닌 걸로 보고 싶어 하는 사용자가 정말 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해요. 야, 뭐 퇴근 시간도 맘대로 하고 니들 알아서 일을 해.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. 볼 수 없는 이유는 왜냐?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.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정한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따라서 사업이 돌아가는 운영을 해야 돼요. 이걸 안 하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구성원들이 다 사업자라고 그냥 내버려 둬요. 이게 돌아가겠어요? 이런 사업장 안 돌아가요.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, 자기네 미용실에 있는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전부 프리랜서라고 용역이라고 다 계약을 맺어놓고 저한테 뭘 의뢰하냐면 취업 규칙을 만들어 달래요. 왜 용역 계약자들한테 왜 취업 규칙을 만들어요? 제가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죠.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통제가 안 된대요. 출근도 마음대로, 뭐 하는 것도 마음대로, 뭐 손님에 대한 뭐 규칙도 마음대로 통제가 전혀 안 된대요. 이거예요. 사실 노동자성의 미묘한 쟁점은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 미묘한 지점을
다 입증해 내셔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. 사용자가 아무리 노동자가 아닌 걸로 계약을 맺고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쓰게 돼 있어요. 뭐 업무일지를 제가 뭐 PT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업무일지를 아주 섬세하게 쓰는데도 봤어요. 예. 왜냐,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. 자기네 트레이너들이 몇 명을 가리키고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, 회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,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관리를 안 해요. 예,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장부를 만들고 이런 일지를 만들고 이걸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죠. 예.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분명히 경영은 필요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 되고 종속 노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실제로 노동자란 말이죠. 그걸 잘 잡아내셔야 된다.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사실은 뭐 요건마다 되게 많아요.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계에서 잘 수집해 내시는 거예요. 통제에 대한 룰은 뭐든지 좋습니다. 뭐 취업 규칙이든 뭐 대화든 무엇이든. 예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좀 설명 좀 드릴게요. 예. 사실은 뭐 요건이 굉장히 많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몇 가지 있습니다. 사실 제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뽑는 거 제3자 고용하시는 거.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갸우뚱해요. 자기가 이제 노동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신이 월급을 주고 제3자를 고용해서 다시 자신의 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, 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게 노동자를 할 수 있을까요? 요 부분만큼은 저는 되게 주의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. 요즘에 뭐 고정급이 없고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됐어요. 예, 성과금으로만 임금이 나가거나 뭐 이런 부분도 예,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. 뭐 이런 지점은 뭐 충분히 뭐 판례들이 있는데 제3자는 이건 조금 애매한 게 아니죠. 솔직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든다.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. 예, 오늘은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사실은 쪼개면은 되게 할 말이 많은 파트입니다, 사실. 그래서 제가 건들기 좀, 너무 방대하다 해서 이제 좀 싫은 건 아니고, 네,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, 좀 천천히 해야 된다. 네. 오늘은 예시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, 그 다음에 G 명령 관계, 그 규칙에 대한 뭐 룰이나 규칙에 정하는 관계, 뭐 기구나 이런 걸 어떻게 소유하고 입증해야 되는 관계, 이런 걸 좀 다 설명을 좀 쪼개서 해야 되는데, 오늘 G 명령만 이렇게 쪼개서 좀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이왕이면은 용역계약서가 없는 게 좋습니다. 예. 우리 그 판례에는 뭐 용역계약이든 무슨 계약을 맺어져 있든 실질을 보겠다라고 하지만, 뭐 계약이 없으면 더 좋아요. 예. 계약이 없으면 이제 그 계약의 실질만 밝히면 되는 거죠. 그리고요, 계약의 실질을 본다고 해도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법원이고 노동위원회고 계약의 실질을 덮는 만한 형식이 여러 번 반복되고 여러 번 의사가 너무 자주 확인되면은 강한 의심이 듭니다. 전형적으로 이 민사적인 느낌이 분명 깔려져 있어요. 민법적인 느낌이. 내가 내 의사로 난 노동자 아닙니다. 노동자 아닙니다. 심지어 막 자신 의사로 뭐 이런 게 수도 있었어요. 그 동료 노동자가 나 노동자성 인정달라고 노동부 신고하니까 자기 진술서에다가 나도 노동자 아니고 걔도 노동자 아니고 이렇게 진술서 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노동자다.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. 예. 그다음에 뭐 계약서에다가 뭐 아님을 확인합니다. 좋진 않습니다. 뭐 형식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게 복합적이고 반복되고 확인이 되어지고 여러 번 겹쳐진다면 장담할 수 없다 이거죠.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. 심증 형성에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좀 간단하나마 노동자성의 좀 개괄적인 모습을 좀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. 노동자성 문제로 좀 고민 많이 하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주세요. 정말 이 사건은 지겹게 했던 사건이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맞긴 해요.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정치 사회적 문제다. 고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투표도 잘 하셔야 되고 사회 참여도 잘 하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법을 설명드릴 때가 많지만 그런 문제이기도 하답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서 마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